때는 1763년 조선 21대왕 영조가 다스리던 시기, 일본 현지 상황을 파악할 겸 외교를 위해 조선통신사가 파견될 때면 이들은 부산에서 출발해 쓰시마 섬을 들렀어요. 그런데 쓰시마 농부들이 생전 처음 보는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토랑같이 생겼는데 맛은 구운 밥 같았고 무엇보다 주렁주렁 엄청 많이 열렸죠. 이 신기한 작물에 관심이 생긴 조선통신사 조엄은 포만감도 있는 것이 맛도 좋군요. 이게 대체 무슨 작물입니까? 이건 고기이마라고 하는데 심어놓고 설렁설렁 관심 줘도 주렁주렁 열리는 아주 효자 작물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엄이 놀라고 농부가 자랑했던 이 작물은 바로 고구마였어요. 어라 와빌님, 너무 높으신 분이라 서민 음식을 몰랐던 건가요? 이 시끼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은 아니라고. 조엄은 고구마라는 작물을 이때 처음 본 것인데 그도 그럴 게 당시 조선엔 고구마가 없었거든요. 고구마의 원산지는 중남미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항해 시대를 맞이한 유럽인들이 서유럽으로 전달하고 서유럽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일본으로 퍼졌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1763년이 될 때까지 한반도엔 아직 고구마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당시 조선은 경신대기근 이후로도 연이은 기근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에 고구마만 있다면 더 이상 백성들이 죽지 않겠다 생각한 조엄은 곧장 부산 가는 배에 고구마를 실어보냈죠. 하루라도 빨리 조선의 고구마가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야 하루빨리 조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조엄은 에도로 향하던 길에 한 번, 에도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씨고구마와 고구마 재배법을 동네 관리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고구마를 잘 키워주길 바라며 자신의 턴을 종료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 그 누구보다 고구마를 원했던 한양 선비가 있었어요. 그 선비의 이름은 이광녀.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광녀는 엄청난 글솜씨를 가진 능력자이자 백성바라기였는데 일찍이 중국 서적을 통해 고구마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이광녀는 청나라를 가는 여행사에게 매일같이 제발 고구마 좀 챙겨와주게 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결국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맘 같아선 본인이 직접 청해가고 싶었지만 당시엔 사사로운 출국이 불가능했던 시대 때문에 이광녀는 연행사는 실패했지만 통신사는 모른다. 그래, 동네에는 고구마가 있을 게야 라며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세상이 억까하는 걸까? 당시 이광녀는 몸이 좋지 않아 동네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방법은 없는데 포기하긴 싫고 그 미련으로 병세만 더욱 악화되던 상황.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고구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보게, 그 먼 동네까지 어찌 가겠다는 말인가? 길도 모르면서 말이야. 걸어서 가고 또 걸어서 가면 어찌 도착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백성바라기 이광녀의 뜻을 이해한 자이자 아픈 이광녀를 대신해 길을 떠나려는 남자 강계현. 그는 이광녀의 수려한 글솜씨가 담긴 편지를 들고 온 고구마를 얻고자 밀양부사와 동래부사를 만나러 떠납니다. 짐승과 도적대에게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을까? 간다 한들 그 귀한 고구마를 가져올 수 있을까? 수개월을 기다리던 중 문득 발소리가 나 누구냐 물었더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수개월 전에 떠났던 강계현이 한 짐꾼과 함께 마당 앞에 서 있었죠. 짐꾼의 등 뒤엔 나무개짝이 있었고 나무개짝 사이엔 녹색 넝쿨이 보였습니다. 고구마 종자를 얻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광녀는 그토록 원했던 고구마를 심을 수 있었고 조선에 맞는 고구마 재배법을 알아내고자 열심히 연구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계획은 실패합니다. 당시 얻어온 고구마가 연구할 정도로 많은 고구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이광녀는 곧장 붓을 들곤 연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동래부사님, 더 많은 고구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터는 동래부사에게 넘어가죠. 그 당시 동네에는 이제 막 동래부사로 취임해 민생을 살피던 강필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 적응할 시간도 없이 자꾸만 한양에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고구마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대체 이 고구마가 뭐길래 한양 선비가 이리도 난리인지 궁금했던 강필리는 살짝 쿵 고구마를 공부해봤는데 이게 아주 물건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번에 부임한 동래부사 강필리 또한 백성바라기였거든요. 강필리가 과거 순천부사로 재직할 당시 가뜩이나 흉년인데 속까지 질병으로 죽어나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때문에 이 모습을 안타까워한 강필리는
자비로 소 32마리를 사와선 최소한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데 몇 년 뒤 이 소들이 150마리도 불어난 거예요. 이에 농민들이 감사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일화도 있죠. 이러니 이번에 동네 부사로 취임한 강필리가 고구마를 보곤 가만히 있었겠어요? 때문에 강필리 또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구마 증식이 가능한 곳을 찾아다녔고 사비를 들여 스시마섬에서 고구마 종자를 사와 재배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스시마섬과 가까운 오늘날 부산 영도에서 조선 최초로 고구마 재배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강필리는 증식된 수많은 고구마들을 한반도 이곳저곳으로 보냈어요. 더 많은 조선 백성들이 고구마를 심고 더 많은 조선 백성들이 배고파 죽지 않게끔 말이죠. 사실 고구마는 오늘날 너무 흔한 작물이기에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그깟 고구마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허나 세계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비스보다 배부름이 더 중요했던 당시 고구마라는 존재는 일종의 산업 기술력이었어요. 조엄은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기술을 파악했고 신속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부산으로 보냈어요. 게다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귀국길에 또 한 번 고구마 종자와 관련 지식을 전달했죠. 이에 한양 선비 이광렬은 끊임없이 연구하며 조선에서 왜 그 기술이 필요한지 찾아갔어요. 비록 그 연구의 끝은 실패였지만 그 과정은 또 다른 이에게 자극을 주었고 이전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게 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가능케 했죠. 그 결과 강필리는 뛰어난 현장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그 기술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가치 발굴을 해야 하는지 파악했고 결국 한반도 고구마 정착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같은 회사를 다니며 함께 프로젝트 성과를 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들이 스스로 나섰던 이유는 그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 때문이었죠.